대한민국의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시죠? MBC 라디오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알기 쉽게 간추려 드립니다. 시민들이 믿고 듣는 시사 라디오 채널 MBC 라디오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는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300m 청각 앞 장애인이거나 출구입니다. 국가보훈처 등록, 눈, 귀, 상위 등급자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출구입니다. 소득 수준, 장애 정도, 연령을 기준으로 선정 후 보급합니다. 5월 26일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청자 미디어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문의 전화 1688-4596, 네이버 카카오톡 채널 시청각 장애인 TV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0m 앞 출구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당신을, 출구입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우리를, 편견 넘어 진짜 세상을, 나도 잘 몰랐던 나를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안전운전 캠페인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이죠. 이번 연휴 차에서 시간을 많이 뺏겼는데요. 귀갓길도 역시 차량이 오전부터 몰리면서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경주에서 반포까지 가는데 경부고속도로에서 4시간 30분 정도 걸리겠는데요. 특히 충청권 비룡분기점에서 안성 사이 정체가 심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에서 금천 사이로 35km 구간에서 밀립니다. 1시간 40분 이상이 예상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의 정체는 여주 휴게소에서 양지터널로 가는데 24km 구간 쭉 밀리고요. 150m 중부 앞 내륙 고속도로 우회전입니다. 오늘 많이 어려운데요. 양평 쪽으로 선산에서 여주 분기점 사이 45km 잠시 후 구간에서 우회전입니다.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안전운전 캠페인이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잠시 후 뉴스사이킥 2부 목적지가 시각 주요 있습니다. 뉴스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데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 절차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판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공조 강화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우주, 양자, AI, 디지털, 첨단 기술 분야 공동 연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G7 정상회의는 한미일 3자 간 협력에 중요하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관련 논의도 환영했습니다. 양국은 자유인권, 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한국 전문가를 현장 시찰단으로 파견하는 데 합의했으며 우리 국민 요구를 고려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서울을 방문해 한국과 셔틀 외교를 본격화해 기쁘다고 밝혔고 한국이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 강화를 원하는 윤 대통령의 강한 마음에 공감했으며 지난 3월 회담 이후 금융, 관광, 문화, 예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일본은 IAEA 리뷰를 받으며 과학적 근거에 성의 있는 설명을 할 예정으로 한국 내 오염수 우려는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고 현장 시찰단의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말했고요. 과거사 반성과 관련해서는 1998년 발표된 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보이는 가운데 미일, 한미,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갖춰나가고 있으며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국제사회 여러 과제에 대해서도 잠시 긴밀히 후 협력해 나갈 것을 좌회전입니다. 확인했으며 아울러 150m 피폭자 앞 히로시마를 우회전입니다. 방문해 미국인 피해자, 잠시 한국인 후 피해자 우회전입니다. 위령비를 함께 참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으며 한일 셔틀 외교는 계속된다고 기시다 총리는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로 내려졌던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해서 경계로 낮출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보건소의 임시선별 검사소가 문을 닫게 됩니다. 확진자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지원은 유지됩니다. 300m 앞 출구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수백 명이 대피한 가운데 9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의 한 쇼핑몰에서 오후 3시쯤 총성이 들렸고 경찰관이 교전 끝에 용의자를 사살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용의자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으며 7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300m 뉴스였습니다. 앞 출구입니다. 출구입니다. 주한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우리 생활에 밀접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김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유튜브 많이들 보고요. 뭐 직접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챙겨야 될 것들 조금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패러디 영상 처벌 대상 일가와 관련된 내용 좀 다뤄주신다고요? 네. 요즘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 그러니까 SG 증권이죠. 네네. 그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서 가수 임창정 씨가 여기에 연루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죠. 임창정 씨가 라더견 회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 조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마치 기정사실처럼 퍼지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몇몇 유튜버들이 임창정 씨의 노래를 그 주가 조작 내용으로 패러디해서 영상으로 제작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임창정 씨 측에서는 이런 패러디 영상에 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고요. 저도 봤습니다. 임창정 씨가 불렀던 노래 가사를 이 주가 조작과 연결해서 개사를 했더군요. 네. 법적 조치까지 예고한 걸 보면 뭐 이게 좀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수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만 150m 앞 만약에 임창정 씨가 우회전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주가 조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이 패러디된 노래 가사를 보면 무척 억울하고 속상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잠시 후 네네. 우회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기발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보니까 댓글과 패러디의 진심이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좀 적어왔는데 이제 임창정 씨가 불렀던 그 내가 저지른 사랑이라는 제목을 내가 저지른 작전으로 개사한다든지 네네. 뭐 소주 한 잔이라는 곡에서 유명한 가사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라는 가사를 여보 세력 나야 거기 잘 오르니 네. 라는 내용으로 바꾸어서 지금 영상이 계속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거 법적 조치한다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다. 저는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네네. 그 임창정 씨 측에서는 마치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의 핵심인 것처럼 이제 가사 내용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패러디 가사 자체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 300m 같습니다. 앞 출구입니다. 그렇죠. 아직 법적으로는 뭐 저희가 이제 임창정 씨가 그런 자리에 갔다는 것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연루설이 나오긴 합니다만 네.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출구입니다. 더군다나 임창정 씨가 부른 노래를 개사한 건 맞지만 가사 내용상 임창정 씨를 직접 겨냥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이거 직접 겨냥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가사 내용만 봤을 때는 그 임창정이라는 이름이 사실 특정돼서 등장하지는 않고 네네. 그냥 이제 SG증권발 그 주가 조작에 관한 내용을 비판하는 취지로 지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SG 주가 조작에 임창정 씨가 연루된 것으로 하필이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임창정 씨가 뭐 작사 작곡을 하고 또 임창정 씨가 부른 노래를 그 개사에서 공개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는 마치 임창정 씨가 SG 직진입니다. 주가 조작의 어떤 공범이어서 이런 노래들이 나온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은 임창정 씨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노래가 업로드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정보통신망법 제61조의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꼭 임창정 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생길 때면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패러디하고 댓글에 진심이라고 많은 패러디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이게 항상 다 어떤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까 임창정 씨 노래를 개사한 부분을 들으면서 이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이 임창정 씨 사례를 포함해서 항상 모든 패러디가 명예훼손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패러디를 통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공인으로서 어떤 사회적 비판이나 풍자를 감내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이 되고 또 패러디의 내용 자체가 어떤 상당성을 잃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임창정 씨 노래 개사한 경우에는 그 임창정 씨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으로서 공인이고 또 그 내용이 뭐 임창정 씨를 직접 언급해서 비난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피해를 본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가 조작에 연루된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 정도로 이해한다면 네. 사실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사실. 그 보통은 정치인들을 많이 풍자를 하시는데요. 이제 그 풍자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패러디를 활용한 그 내용이 단순히 뭐 특정한 정치인의 국정 수행에 관한 어떤 의문, 네. 능력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인 경우에는 이 정도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정치인의 얼굴과 뭐 동물을 합성해가지고 그 내용 자체로 모욕적인 내용의 사진을 이제 만들어서 게시한 사례에 대해서는 네. 이거는 표현의 자유로서도 도저히 보호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이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관련된 뭐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일례로 어떤 개그맨이 이제 공개 석상에서 네.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훼손될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 훼손이 되는 것이지 훼손될 명예가 없는 개나 짐승, 소한테는 그러니까 이 개나 짐승, 소가 정치인을 말하는 겁니다. 한테는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라는 공개적인 발언을 해서 이 정치인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그 피해 정치인이 공인으로서 어떤 사회적 비판이나 풍자를 감내해야 할 지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 표현의 수위가 너무 높다. 정당한 비판의 어떤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봐서 유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안에 따라 모두 좀 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임창정 씨 사례는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패러디의 일환으로 노래 가사를 개사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작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마음대로 내가 노래 가사를 이게 패러디가 아니더라도 네. 뭐 바꿔서 부른다든지 그게 유행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원작자가 좀 뭔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이 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다면 뭐 패러디에 관련해서 이제 저작권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없어서 뭐 명확한 기준은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패러디가 그 원작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 현실을 풍자하기 위해서 원작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이 원작을 이용한 것이라면은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 원작자의 재산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과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거에 방영되었던 유명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노래의 가사를 이제 재미있게 개사를 해서 방송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작자가 이거를 문제 삼아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당 방송사와 PD를 이제 고소를 했고, 법원으로서는 방송사와 PD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뭐 소액이긴 합니다만 벌금을 선고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직진입니다. 있고 네. 이 저작권법 위반을 자칫하면 걸릴 수 네.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이걸 개사해서 어떻게 이용했느냐에 150m 따라서 이득이 있었느냐 우회전입니다.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상업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잠시 그 후 예능 프로그램 우회전입니다. 사례에서도 네네. 이제 이 예능 프로그램 방송사와 PD 측에서는 이거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법원에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한일 정상회담 관련돼서 속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걸 제가 여쭤볼게요. 공동 지금 기자회견은 종료가 됐고요. 7시부터 한남동 관저에서 아마도 양 정상의 만찬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 중에 과거사기식 문제의 진정성이 중요하지 일방적 공부는 적절치 않다. 방질징용 해법의 정부의 방침은 잠시 후 변화가 없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서 이제 임창정 씨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조금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로 SG 주가 조작 사태에 연루된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일단은 이 SG 주가 조작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좀 사실 SG 주가 조작 이렇게 많이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그 작전 세력들이 이용한 증권사가 그 외국계 증권사인 SG 증권사에서 SG 주가 조작 사태라고 불리긴 합니다만 사실 SG 증권사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전형적인 작전 세력들에 의한 시세 조작이라고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작전 세력들이 연예인이나 셀럽 같은 돈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투자받아서 이 돈으로 이제 대리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방식을 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작전 세력들은 이제 평소에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저가에 있었던 이제 주식 종목 몇 개를 자기들이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계속 거래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주가를 이제 상승이 되니까 주가를 상승을 시켰고요. 이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지켜볼 때는 어떤 이제 종목이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영문도 모르고 이제 투자에 뛰어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대리 투자를 하다가 작전 세력들 사이에서 내분이 발생해서 작전 세력의 일부가 언론에 이제 시세 조정에 관한 제보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러니까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다시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락하기 시작한 것을 보고 또 금융 당국이 이제 이 대규모 하락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서